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 10시 5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송 장관은 이때 계엄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딱 장관. 두 글자 말씀하셨습니다. 계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계엄 그때 얘기를 계엄 이야기인 처음 거를 들으신 처음 겁니까? 인지하게 됐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에 반대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가 나도 반대해요 이렇게 작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일관되게 저는 저기 계신 분들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심경을 묻자 국민께 송구한 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머릿수 11명 채우기 위해서 불려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의견을 낼 기회도 갖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끝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 자리는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모여서 심의를 한 것이다. 찬성 반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의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장은 송 장관에게 결국 마음속으로만 반대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되고 국무위원들 잠시 모여 있다가 그냥 해산한 게 끝 아닙니까? 실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속으로 반대한다 하더라도 결국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는 17일 재판에는 한 차례 불출석한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 자신도 비상계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재판에 불려나오고 변호사비도 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를 들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나 할 말이라며 따갑게 지적했고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7분쯤 대통령실에서 빨리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접견실에 도착한 건 오후 10시 23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입니다. 박 전 장관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 재판에서 본인이 도착했을 땐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다며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항변했습니다.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입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적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재판장은 재판 말미에 박 전 장관의 피해자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재판장의 지적에 박 전 장관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거의 사전에 알았던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국문이었던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왜 못 말렸냐는 것에 대해선 억울한 심정이라며 저희도 같이 고초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재판에 출석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앞서 한 전 총리를 대통령실로 불렀을 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문자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총리님께서. 네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그때 당시 어느 장관님들이나 다 모르고 계셨고. 하지만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나 통화, 텔레그램 내역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으로 대답하신 건데 그게 가능한지 제가 묻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런 아무 내용 없는 문자를 기억을 하신다고요? 제 생각에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오셨던 것 같다. 재판부는 강 전 부소실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전 총리에게 지적하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고 이에 무슨 어폐냐며 논쟁을 벌였다고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는 윤 전 대통령 단독으로 한 것이라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12월 3일 계엄 국무회의의 전말이 드러나는 중입니다. 재판장은 전직 장관들에게 계엄 선포를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날카롭게 질문했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외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할지 특검에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부는 공소장 변경 요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서입니다.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공소 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선 국가기밀로 여겨지던 대통령실 CCTV가 재판부 판단으로 대중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선 군사기밀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은 중계에서 제외됐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쏟아내는 질문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재판에선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계엄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하자 그럼 말려야 했던 게 아니냐고 재판장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국무위원으로서 그걸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하자 배석한 판사도 함께 추궁했습니다. 장관이시고 국무위원이신데 반대 의사를 좀 명확하게 표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재판부는 증언이 부족하면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